안녕하세요. 오늘은 계면활성제의 화장품 활용을 알아볼게요. 계면활성제는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화장품 속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클렌저, 샴푸, 로션, 선크림, 심지어 메이크업 제품까지 대부분의 제품에 꼭 들어가는 핵심 성분입니다. 사용감은 물론 세정력과 흡수력, 제형의 안정성까지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렇다면 계면활성제는 어떤 물질일까요? 쉽게 말해 물과 기름처럼 서로 섞이지 않는 성분을 잘 섞이게 해주는 화학 물질이에요. 계면활성제는 표면 장력을 낮춰서 두 물질이 하나의 제형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세정력, 유화력, 분산력, 가용화력까지 다양한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계면활성제의 구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요. 머리 부분은 물과 친한 친수성이고 꼬리 부분은 기름과 친한 친유성이에요. 이 두 성질 덕분에 계면활성제는 물과 기름 사이에서 다리를 놓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구조들이 물속에서 모이면 마이셀이라는 구형 구조를 만들게 되는데요. 이 마이셀이 오염물질이나 피지를 감싸서 피부 밖으로 배출해주는 데 매우 효과적이에요. 화장품에서 계면활성제는 세정, 유화, 가용화, 분산 등 다양한 역할을 맡고 있어요. 하나의 성분이 여러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한다는 게 굉장한 장점이죠. 예를 들어 클렌저는 세정이 목적이지만 크림은 물과 오일의 안정적인 결합이 중요하고 선크림은 자외선 차단 성분과 수분이 잘 섞이도록 유지하는 게 핵심이에요. 이 모든 제품에서 계면활성제가 없으면 원하는 제형이나 기능을 구현하기 어렵습니다. 폼 클렌저나 샴푸 같은 세정 제품에는 소듐 라우릴 설페이트 SLS, 소듐 라우레스 설페이트 SLES 같은 계면활성제가 자주 쓰입니다. 이들은 풍부한 거품과 강력한 세정력을 제공하죠. 반면 미셀라워터 같은 제품은 순한 계면활성제를 사용해서 민감한 피부에도 자극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유화제 역할의 계면활성제는 물과 기름을 잘 섞이게 해서 크림이나 로션 같은 제형을 만들어줘요. 레시틴, 글리세릴 스테아레이트, 소르비탄 올리베이트 같은 성분들이 그 예인데요. 이 유화제들이 제품의 발림감, 흡수력, 질감 등을 결정짓는 핵심이에요. 가용화제는 물에 잘 녹지 않는 향료나 오일을 투명하게 녹여주는 역할을 해요. 투명한 토너나 에센스, 지용성 비타민이 들어있는 제품에서 꼭 필요한 성분이죠. 향수를 만들 때도 향 성분을 물이나 알코올과 잘 섞이게 하기 위해 가용화제를 씁니다. 계면활성제는 전하의 성질에 따라 크게 4가지로 분류됩니다. 첫째, 음이온성 계면활성제는 가장 흔히 사용되는 종류예요. 거품이 풍부하고 세정력이 강해서 주로 샴푸, 비누, 클렌저 등에 쓰이지만 피부가 민감한 분들에게는 다소 자극이 될 수 있어요. 둘째, 양이온성 계면활성제는 모발의 정전기를 방지해주고 부드러움을 부여합니다. 주로 린스나 트리트먼트, 데오도란트 등에 사용되며 피부나 모발의 보호막을 형성하는 역할을 해요. 셋째, 양쪽성 계면활성제는 pH에 따라 성질이 바뀌는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극이 거의 없고 거품도 풍성해서 아기용품이나 민감성 피부용 클렌저에 자주 사용됩니다. 넷째, 비이온성 계면활성제는 전하를 띠지 않기 때문에 가장 자극이 적어요. 자연주의 화장품, 고급 에센스 등에 자주 사용되고 다른 성분들과의 혼합 안정성도 뛰어납니다. 최근에는 식물성 원료로 만든 천연 계면활성제가 각광받고 있어요. 코코넛에서 유래한 코코베타인, 올리브유에서 유래한 소르비탄 올리베이트, 옥수수에서 유래한 데실글루코사이드 등이 그 예입니다. 이 성분들은 생분해성이 뛰어나고 자극이 적어 환경과 피부에 모두 이로워요. 그래서 클린뷰티나 비건 화장품을 만들 때 빠지지 않고 사용되고 있죠. 계면활성제를 선택할 때는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해요. 피부 자극 여부, 제품의 사용 목적, 사용감, 그리고 HLB 값도 중요합니다. HLB 값은 계면활성제의 친수성과 친유성의 균형을 나타내는 지표예요. 이 값에 따라 유중수형 OW, 수중유형 WO 유화제인지 혹은 세정제나 가용화제인지가 결정됩니다. 물론 모든 계면활성제가 다 안전한 건 아니에요. 특히 합성 계면활성제 중 일부는 피부의 천연 보호막을 손상시킬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피부 장벽 약화나 민감성 증가, 마이크로바이옴 불균형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소듐 라우릴 설페이트로 이 성분은 강력한 세정력을 가진 대신 자극도 강한 편이에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조사들은 저자극 계면활성제를 혼합하거나 보습 성분을 추가해 자극을 줄이는 다양한 포뮬레이션 기술을 적용하고 있어요. 또한 안전성과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에코서트, COSMOS, EWG, 비건 등 다양한 친환경 인증 기준도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바이오 기반 계면활성제, 마이크로바이옴 친화형 계면활성제, 그리고 세정 외의 항균, 항염, 장벽 보호 기능까지 갖춘 고기능성 계면활성제까지 연구되고 있어요. 효소 공정이나 미생물 발효로 생산된 바이오 서펙턴트는 특히 생분해성도 뛰어나고 피부 자극도 낮아서 주목받고 있죠.
결국 계면활성제는 단순히 거품을 내고 세정하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품의 품질, 사용감, 피부 친화성, 그리고 환경 영향을 모두 결정짓는 핵심 성분입니다. 화장품 산업이 지속 가능하고 안전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계면활성제에 대한 이해와 혁신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원료, 새로운 원료는 코칭TV에서 만나요.